자, 연금 상품이 이룰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저거예요.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게 있을 거야, 다. 근데 이걸 지금 들키지 않고 해먹어. 자, 연금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연금을 제가 호구 연금, 국민연금을 왜 호구 연금이라 하냐면,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그 정책 땜빵 정책을 해결용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이용을 해요. 예전에 설명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요?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주가가 급락한 걸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은 이게 준비금을 준비했다가 어떻게요?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투여를 해요. 그럼 주가 방어하기를 목적으로 연기금을 쓰면 어떻게 되냐? 연기금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손실을 내요. 수익 거의 못 내요. 그런 용도로 저기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금이 손실을 좀 많이 내요. 이걸 저러는데 그때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그 월가 애들이 한 번씩 우리 주식시장을 급락 작업을 해. 급락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떻게 그 돈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다 받아내요. 네, 급락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연기금이 손실을 좀 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예, 국가 시책 용도로 이게 국민연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금 기금을 희생을 시켜요. 국가 시책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때 연기금으로 그 월가 애들이 주가 떨어뜨리는 걸 갖다 받아내기는 작업을 이걸 받아내는 작업에서 어떻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 번째 이유가 국가 시책용으로 많이 써요. 이게 국민연금.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가 시책용으로 쓰면 대부분 손실을 내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끔 가다가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 대로 우리나라 국채가 이자가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 국채하고 미국 국채하고 안정성이 누가 뛰어나나요? 미국이 훨씬 뛰어나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가 어떻게 이자가 더 싸. 보통 안정성이 뛰어난 나라들의 국채 이자가 낮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회사채도 보면 삼성전자에다가 회사채를 예를 들어 발행할 때 그 이자율과 채권 이자와 저기 알도 모르는 무슨 신생 무슨 게임 회사 같은 애들이 있어. 뭐 메타버스 한다고 이제 막 탄생 안 했어요. 얘네들도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똑같은 회사에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삼성전자 얘네들이 발행한 거는 망하지 않는 애잖아. 그럼 얘네들 이자가 겁나 싸요. 한쪽이 이자가 어떻게요? 한쪽 3% 4%짜리 이자야. 3% 4%짜리 이자를 채권을 발행해도 어떻게요? 서로 사가려고 해. 왜? 안전하니까 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뭐 신생 메타버스 하겠다는 메타버스 하겠다는 신생 회사가 있어. 누가 안 믿어 그 누구도. 근데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해.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해요? 막 20% 이상짜리를 발행을 해야 돼. 최하 20%짜리 이상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 사람들이 봐. 왜? 저 회사 망하면 원금 뛰는데. 그럼 얘네들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게 시장에서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게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커버하려면 어떻게 높은 이자를 줘야 돼. 회사에서. 그럼 메타버스 한다는 신생 벤처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자를 한 20% 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게임 회사인데 우리도 삼성전자처럼 똑같이 3% 이자 줄게 채권 발행할 때 살까 하면 누가 사갈까요? 안 사가요. 지나가면서 이 병신 새끼들, 야, 그렇지 언제 망할지도 못하는 거, 그 푼돈 3% 받아가지고 너 장난하냐? 이제 채권 시장에도 이렇게 돼버려. 자, 채권 시장에도 이렇게 당연하죠. 너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애가 그 3% 준대. 삼성전자가 3% 발행하면 뭐 안전하니까 대한민국 망해도 삼성전자는 안 망하니까 3% 오케이 하고 저기 삼성전자 채권을 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하겠다는 신생 벤처기였는데 얘가 3%로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누구도 안 사가요. 뭐 얼마 정도 해야 하냐? 최하 20, 여기 시장에서는 최하 20% 이상은 줘야 돼. 20%면 5년 동안 망하지 않고
5년 동안 하면 어떻게 원금을 갖다가 이자로 받아내요. 딱 5년 동안. 그죠? 바로 나오죠. 20% 곱하기 5면 100%죠. 100%가 되는데 딱 5년 동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5년 채권을 하면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원금만큼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5년 안에 안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업자들이 계산기 따닥따닥 돌아가. 딱 사이즈 보니까 5년 안에 안 망할 것 같아. 그럼 5년 채권 만기로 해가지고 20%짜리 해가지고 해요. 망하면 날려요. 망해가지고 채권업자들이 어떻게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자산을 강제 매각을 해서 이게 팔아가지고 청산을 해버려요. 이게 채권 시장의 이게 기본 생리예요. 그러면 얘네들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3%면 어떤 미친놈이 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최하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줘야 여기 채권을 사가. 그럼 최하 2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20%가 되면 채권업자들이 계산을 해. 5년으로 해가지고 5년에는 안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사. 채권을 사. 살만하니까. 근데 망하면 어떻게 해요? 원금 날려. 그러니까 그 위험을 뭘로 감안하냐? 높은 이자율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채권업자. 자, 회사 간에도 이런데 어떻게 해요? 국가 간에도 신용도라는 게 있어요.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국채 이자를 조금만 줘도 서로 사달라고 해요. 근데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이자가 이제 예전에 어떤 나라 보니까 국채가 60%짜리가 있어. 국채에 60% 이자를 주는 회사에서 그 누구도 안 사가요. 왜? 망할 거 뻔하니까. 뛰는 거 누가 봐도 많은데 국채 60% 이자로 해서 내놔도 어떻게 그 누구도 안 사가요. 자국민도 안 사가. 자국민도 안 사는데 뭐 외국 사람들이 사가서 안 사가요. 자, 국채가 국가가 보증하는 게 국채예요. 근데 60%짜리 회사들이 가면 나와. 왜? 망할 거 뻔하니까 안 사. 국채가 60%를 준다고 해도 이자를. 왜 60%인데도 안 사가냐? 신용이 없기 때문에. 원금 뛸 거 뻔하기 때문에. 국채라도. 그 나라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